네, 안녕하세요. 달팽이 주식 채널 신하브로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금리 인하하면은 주식이 폭락한다는 영상이 꽤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실제로 요즘 댓글만 봐도 금리 인하를 시장이 곧 폭락해야 될 이유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비관적인 분들이 댓글에서도 많이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께서 심리 상태가 안정적일 거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이유는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물론 폭락을 불러올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크게 시장을 폭등시킬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주식을 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승하는 시장을 보는 게 더 괴로울 수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번 금리 인하 논쟁은요, 시장 참여자들한텐 자극적인 주제다 보니까 여러 채널에서 특히나 더 겁을 주는 영상이 조금 많이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저도 겁을 주는 영상들을 물론 시청을 해요. 시청을 하다 보면 자료들을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좀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저도 이렇게 좀 겁을 먹겠어요? 당연히 저도 돈이 투자되어 있고 실제로 폭락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실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시장이 폭락한다, 이런 전망은요, 양면성을 갖고 있는 주제예요. 동전의 앞 뒷면처럼 또 빛과 그림자처럼 이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 두 가지가 모두 공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이번 금리 인하가 폭락을 불러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저처럼 변동성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우상향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화면의 표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어때요? 결국 미국이 금리를 처음 내리기 시작하면 12개월 동안 미국의 평균 주식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어요? 네, 실제로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식이 채권보다 좋았던 건 확실합니다. 또 현금보단 채권이 더 낫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고 계신 표가요, 슈로드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라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료에 대한. 결국 공포조장을 하는 영상들과는 다르게 실제로 22번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식시장은 상승한 적이 더 많았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22번 중에 16번이 상승을 했으니까요. 물론 6번은 하락했다고 보여지고 있죠. 당연히 모든 사이클이 다 상승한 건 아니에요. 변동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나빴던 날도 존재한다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선회를 하고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선 결국 평균적인 시장은 11% 상승했다는 자료를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특히 경기 침체를 겪지 않았던 금리 인하 사이클 때는요, 평균 17%로 높게 상승했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이 표도 같이 보시면 좋을 거예요. 1970년대부터 2019년도까지 이 첫 금리 인하 이후의 결과인데 어때요? 연준이 금리 인상기에서 이제 금리 인하로 선회하고 나서 12개월이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초록색, 즉 시장이 좋아진 경우가 훨씬 더 많았죠. 물론 안 좋았던 경우도 몇 차례 있긴 했었지만 이 확률상으로 보면 여전히 상승한 이력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주목하세요. 1년 뒤보단 3년 뒤 주식시장이, 그리고 3년 뒤보단 5년 뒤 주식시장이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확률이 계속적으로 더 적어지는 거예요. 결국 첫 금리 인하가 나오고 나서 변동성은 충분히 존재하겠지만 1년, 그리고 3년, 그리고 5년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금리 인하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하락할 확률은 훨씬 더 작아진다는 걸 우린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 깊은 경기 침체가 온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구독자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GDP 나온 거 보셨을 거예요. 네, 경기 침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현재 슈로더 자료를 보시면요, 좀 인상적이라고 느끼실 거예요. 이 빨간 점이 22개가 보이시죠? 빨간 점이 미국이 첫 금리 인하를 한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회색 음영이 길다랗게 보이시죠? 이 회색 음영 구간이 경기 침체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보시니까 어때요? 네, 맞아요. 과거에도 경기 침체를 피하지 못한 금리 인하라고 하더라도 이 평균적으로 보면요, 금리 인하는 시장에 결국엔 긍정적인 분위기를 몰고 왔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를 피한 지점에선 더 월등한 수익률을 보여줬었고요. 물론 실제로 자기 돈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상 이런 이벤트들을 좀 두려워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기 침체를 환영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뭐든 항상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실체가 있는 기업들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경기 침체라는 거 이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역사로 그동안 많이 배워왔고요. 오늘 제가 공유드린 자료들처럼요, 결국 위기 때 너무 현금만 고집하다가는, 아니면 또 너무 지나친 걱정 때문에 현금만 고집하다가는 현금보다 더 나은 채권, 그리고 채권보다 더 나은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주가가 한참 오르고 나서야 남들보다 더 큰 기회비용을 쓰고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금리 인하는 무조건 시장에 폭락을 가져올 거다 라는 주장을 현재는 오히려 경계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양면성이 있는 주제라고 영상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란 건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경제가 어때요? 이 경기 침체가 와서 허겁지겁 금리 인하를 서두르고 있나요? 물론 우리가 지금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을진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선 이런 경제 균열이 일어나기 전에 현재 미국 연준이 첫 금리 인하 구실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번 달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래서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구실을 찾았으니까요. 자신감도 얻었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연준은요, 경제가 너무 약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고 있는 것처럼 현재 보여지고 있진 않거든요. 오히려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당장은 잘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금리 인하는 결국 돈의 난이도를 감소시켜주는 정책이거든요. 돈의 난이도가 감소하면 당연히 투자도 활발해지고 그만큼 돈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겠죠. 이런 활발한 돈들은 소위 말하는 우상향 혹은 폭등장을 불러오게 되는 거고요. 자산시장의 역사가 저는 항상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면서 돈의 가치,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우량주들이 지금까지의 가격까지 이제 오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성적인 심리를 가진 인간은 항상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이번이라고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모두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 목표가 있잖아요. 노후 준비나 자산 증식을 위해서라도요. 댓글 분위기만 봐도 향후 금리 인하를 좋게 보는 사람보다 너무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거든요, 현재. 보통 다수의 예상과는 반대로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과연 1년 뒤, 3년 뒤, 5년 뒤 시장이 조금 저도 궁금해지긴 하네요. 저는 아직 팔 생각이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폭락보단 당연히 폭등을 바라긴 합니다. 어쨌든 결론, 이번 달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하지만 첫 금리 인하 그 자체 때문에 자산시장이 폭락할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시장이 폭락하기 위해서는요, 이번 금리 인하 그 자체가 아니라 금리 인하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금리 인하 후에 연착륙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면 그때선 이제 우리가 정말 지금 걱정하는 폭락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뭐 단기적인 조정이야 뭐 사실 감수할 생각이고요. 변동성이 커진다는 건 연준의 스탠스를 시장도 섣불리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연준이 이번에 첫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 이후의 금리 움직임은 우리가 지금보다 솔직히 더 예측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물론 아직 첫 금리 인하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선 꾸준히 이제 경제지표가 발표될 거니까 그걸 잘 참고해서 우리도 현명하게 계속 잘 공부해 나가면서 대처해야겠죠. 미래의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영상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걱정, 또는 너무 비관적인 생각에서 잠시라도 좀 긍정적인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두렵고 어렵더라도 꺾이지 않는 마음 같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 금리 인하를요, 너무 두려워하진 않을 생각입니다.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지금보다 1년 후, 그리고 3년 후, 5년 후는 지금보다 더 나은 시장일 가능성이 이제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바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가 어렵거나 처음이실 때 솔직히 어떤 종목을 찾고 어떻게 발굴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제일 사실 위험한 투자죠. 그래서 제가 공부용 목적으로 개설한 그 달팽이 주식 카페에 가입하시면요, 등업 없이도 뭐 당연히 무료고요,
공부도 다 가능하니까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매월 수차례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괜찮은 종목에 대한 소개도 당연히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뜯어볼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공부가 같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해드렸고요. 당연히 무료니까요. 부담없이 가입하셔서 활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운영된 지도 꽤 오래된 카페라서 좋은 투자 선례를 남기신 구독자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런 글들이 좀 좋은 간접 경험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카페 주소는 댓글에 같이 좀 남겨드릴 테니까요. 한번 방문해 보셔서 모두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